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김보배님 사연인데요. 경아니까 사연글 짧게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사연자님 역할을 경아님이 해주시고 네. 제가 썸남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썸은 얼마나 타? 달라지는 거 있어? 신중하게 만나는 편이라 나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 같아. 얼마나? 말 안 해줄래? 답답해. 말 안 해준대, 심지어. 너무 괘씸하다. 상황극이었으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 이 사연자님이 조금의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 썸남인지 아닌지 그 모를 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썸남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연자님한테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 표현하고 막 적극적이거나. 그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4살 여대생이고 방송을 잘 챙겨 듣다가 고민이 있어 보네요. 최근 들어 매번 썸만 타다 끝났어요. 지금 또 제 생각에는 썸을 타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썸만 타고 잘 안 되다 보니까 불안해졌어요. 아마 지금 보배님이 그러니까 요 썸 전에도 몇 번의 썸이 있었고 우리가 썸 타다가 잘 안 되면 좀 속상하잖아. 그쵸. 왜냐면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됐는데 지금 만나는 분이랑 또 살짝은 그런 징조가 있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신 게 아닐까. 그쵸. 그래서 또 이야기해 주신 게 올해 초에 연합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한 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그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서로 인사만 주고받거나 다 같이 모여서 만났어요. 지난달부터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연락을 자주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는 사이였는데 요 한 달쯤 뭐 한 3주, 4주 사이에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3주 정도 지났는데 동아리 사람들 없이 둘만 밥을 3-4번 정도 먹었어요. 지금 보배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네. 먼저 밥 먹자고 하길래 끝나고 같이 먹었는데 대화가 엄청 잘 통했어요. 음식 취향도 같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끌렸어요. 여기서 저는 딱 볼 수 있는 게 보배님이 먼저 끌렸어. 맞아요. 우리가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무언가 감정이 변해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예전에는 그냥 뭐 편한 오빠거나 그냥 모르는 오빠, 인사만 하는 오빠였는데 네. 내가 이 사람이랑 1대1로 개인적으로 좀 만나다 보니까 끌려. 네. 그럼 안 보이던 모습도 보이니까 더 호감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다만 저한테 막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지 않은데 뭐든 챙겨주는 편이에요. 지난주인가 프로젝트 이야기로 늦은 시간까지 통화하다가 끊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여기서만 봐도 보배님이 한 발 더 다가간 거예요. 내가 맞아요. 궁금했다고 했으니까. 그쵸. 먼저 또 물어보셨어요, 결국. 제가 궁금해서 썸 탈 때 얼마나 타고 달라지는 거 있어라고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신중하게 만나는 편이라서 지켜보는데 마음에 들면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면서 확실히 좋아졌어요. 참 만났을 땐 정말 좋은데 오빠가 안 만날 땐 카톡이나 통화에 성의가 없는 게 느껴져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땐 우리가 봐도 반반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대답을 조금 해준 것도 있고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표현을 안 하기도 하고 연락이라든지 통화했었을 때 좀 성의가 없는 게 보이니까. 그쵸. 제가 티키타카 잘 되는 카톡과 통화를 좋아해서 더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도 애매한 태도가 보이기도 했어요.
그저께 집에 바래다 줬는데 그냥 친한 사이로 지내고 싶은 걸까요? 오빠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보배님이 조금 보배님. 뭔가 이런 제가 느끼기에는 풋풋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사연인데 경아님이 봤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좀 그래도 결과를 먼저 얘기하죠. 왜냐면 그쵸? 지금 이 사연자님이나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 네. 조금은 요 애매한 거를 음. 답을 정해놓고 또 이야기를 그쵸, 풀어가야 그쵸. 가야 좋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제가 조금 더 보배님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진짜 조금 더 살긴 했거든요. 그더 그래서- 살기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이 절대 정답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저는 안타깝게도 이거는 조금 적극적인 호감,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린라이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네. 우리가 지금 이 20대 중반 때는 서로가 그 무언가 표현을 할 때라든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보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잘해보고 싶거나 좋은 마음이 있었을 때 지금 보배님도 궁금하면 물어보잖아요. 그쵸. 못 참아요, 사람은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교관님이 못 참았던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듣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썸남이 너무 뭐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게요. 집에 바래다 주는데 손을 갑자기 잡았다. 그런 게 있었다라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나 뭔가 좀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무드가. 네, 무드가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손을 잡았는데도 조금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과감하게 잡는 게 아니어도 그런 게 있거나 뭔가 몇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그 없다.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썸남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두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때는 보배님이 밀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도 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다가가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배님이 마음이 정말 크시다면 네. 멀어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진전했었을 때 약간 결과론적으로는 조금은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걸까? 그런 것도 그럴 수 있고 보배님이 조금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거예요. 아마 계속 더 가까워지시게 된다면. 조금 더 마음이 애탈 수 있겠군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걸 좀 확신을 하시게 되셨다면 오히려 조금 거리를 둬보시고. 그것도 밀당인가? 아닙니다. 밀당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목적을 두시면 안 되고 무조건 모든 선택은 다 보배님이 항상 우선이 돼서 보배님을 좀 더 보배님의 그런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안정을 좀 지키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정서적 안정도 필요하지만 설렘의 순간들도 더 와야 돼요. 이 남자가 뭔가 행동을 취하는데 그냥 호의적으로 해주는 행동인지 내 마음이 진짜 미친 듯이 흔들려서 잠을 못 자게 하는 행동인지 그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때는 내가 한 번쯤 두 발 더 다가서거나 그쵸. 그게 그럴 수 있는 있죠. 건데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둬보시면 이 분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분이 제가 봤을 때 보배님이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사람을 오래 본다고 하니까 나를 아직 그렇게 좀 보고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나한테 말을 못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우리가 그냥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이 그냥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연애하면 다 그렇게 합리화도 하면서. 우리가 썸을 타거나 짝사랑을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요. 그쵸. 이 사람의 좋은 모습 아니면 나한테 일말에 무언가 다가올 무언가를 찾게 되는. 네. 근데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착각이었을 수도 있고 진짜 호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쵸. 요거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되냐면 어느 순간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거나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완전 결말은 아니지만 썸남이었을 때요?
아니면 이 썸이 상황? 아니었는데 아, 네. 그래도 보배님이 마지막 궁금증을 풀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하지 얘기를 말아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네. 진짜 어떤 하나의 결말을 듣고 끝내고 네.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물어봐야 될 것 같을 때. 그러니까 경아님은 요전에 멈추라고 한 거고. 네. 근데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하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모두가 다 나가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거 하나 해줘요 그냥.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보배님 만약에 꼭 하시고 싶다면 저는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뭔가 매듭이 지어진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배님의 친구라면 너무 진지하지 않은 선에서 마음을 전할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쯤은 필요하다. 진짜 네. 경험해봐야 될 일이라면.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장문톡 이런 거 안 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너무 진지한 스탠스 안 되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근데 나는 오빠 같은 사람, 오빠 같은 남자친구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던지는 거죠. 오빠같이 이렇게 친절하고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내 다음 남자친구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귀엽게 몇 번 해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런 거 잘 못해가지고 알겠어. 상상은 많이 했죠. 그럼 우리가 또 이 사연자님이 궁금했었던 게 만나면 조금 그래도 잘해주는데 연락할 때 무성의한 사람. 네. 뭐 이게 썸이든 아니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요 사람 심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냥? 근데 저는 이런 그런 어떤 연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연락의 빈도수, 뭔가 이런 카톡의 내용 이런 거에 되게 많은 의미 부여를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왜냐면 카톡은 어떻게 보면 되게 러프한 대화들이 오가잖아요. 뭐 오늘 그렇죠. 밥 먹었어? 나 뭐 이거 하고 있어. 그리고 일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내용이 이제 사실은 하기는 그냥- 하지만 네. 뭔가 다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없는 것들도 그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만약 그걸 내가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어도 그렇죠.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한다.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자꾸 피하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안 하는 게 느껴진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카톡을 막 5시간, 6시간씩 안 본다. 근데 전화를 분명히 부재중을 찍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다시 안 오고. 네. 뭔가 콜백이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보여질 때는 역시나 만병통치약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왜냐면 이거는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분명히 어느 한쪽이 또 완벽히 희생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잘 보면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친구들 뭐 저 남자들을 다 봤잖아요. 선배들 뭐 후배들까지. 네. 연애를 하면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 안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기본이 일단 뭔가 나사가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해갈 수는 있긴 해요. 우리가 변해간다는 생각으로 만나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순간 연애를 하면서 사랑에 빠져갖고 그쵸. 나한테 맨날 연락을 먼저 해주고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걸 바라면 할 수 있는데 연락할 때 무성의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만날 때도 무성해질 거예요. 맞아요. 지금 빗장이 하나만 걷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연락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보고 있으니까. 요 정도일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대답하거나 늦게도 괜찮겠지. 그쵸. 근데 이게 커져버리면 만났었을 때도 어느 순간 나는 진짜 이런 이야기 막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듣는다거나 네.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었을 땐.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 고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생각 안 해본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려를 하거나 이 연락이 잘 되거나 말을 조금 그래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카톡이라든지 통화라든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서운함을 느낄 일이 잘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죠. 아 진짜 바쁜 일이 있구나. 그쵸.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 못 하는 걸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잦아진 사람이면 이미 그 사람은 나랑 결이 안 맞거나 그 그쵸. 사람 성향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연락에 좀 무의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쵸. 통화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연애했었을 때 피곤함을 더 많이 느껴요 우리가. 맞아요.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그럼 우리가 썸을 탈 때 표현의 기준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배님을 좀 이 하늘로 좀 띄워드리자고요. 네. 왜냐면 요 몇 번의 썸이 또 안 네, 되셨으니까 좀 썸이 잘 됐었을 그러니까요. 때 네.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래도 확실히 가까워질 수 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되게 배려한다고 말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네. 야, 썸이니까 얘기 안 해야지. 그런데 경아님은 썸일 때는 요런 거 정도는 좀 해야 서로가 더 친밀해지거나 네. 아니면 한 발자국 다가섰을 때 불편함 안 느낀다. 뭐 이런 게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썸을 탈 때는 정식으로 땅땅땅을 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이게 마음의 서운함, 감정적으로의 서운함,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이진 않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서운해.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닫아두는 거죠. 네, 왜냐면 나는 아직까지 그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한번 서스름 없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잘 봅니다. 맞춰갈 사람인지 나와의 뭔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굉장히 또 진지한 뭔가가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그래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그쵸. 본 모습을. 그쵸.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이거는 연애에 갔을 때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쵸. 그 본 모습이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나랑 안 맞아.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연애했을 때도 못 맞춰요. 우리가 썸 탈 때 좋은 모습을 더 보려고 해요. 연애 때는 이제 서로 이제 민낯을 보는 거거든요. 그쵸, 솔직하게 그쵸.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는데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솔직한 것들을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배려하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가 엉켜가고 있는 걸 몰라. 그러면서 딱 연애 시작하면 맨날 싸우는 거죠. 그쵸. 너 이때는 안 그랬잖아. 맞아요. 너 그런 말 왜 안 했어? 맞아. 그때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맞아요. 그 말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러지 아유.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썸일 때 좋은 매듭을 만들어 두면 그럼요. 연애할 때 더 매듭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제가 경아님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경아님이 요 워딩을 고쳐줬어요. 은근히 떠볼 수 있는 썸 하긴 하는 방법이었는데 은근히는 안 된다. 그럼 확실히 떠볼 수 있는 네. 썸. 그러니까 우리가 썸일 상태일 때 네.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뭔가 이렇게 딱 하나를 질문하거나 어떤 상황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이랑 만나도 돼. 아니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뭐 경환님만의 그 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썸을 끝낼 수 있는. 썸을 끝나고 음. 진짜 끝이 날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연애로 갈 수 있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이박아야 됩니다. 갑자기 들이박아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의 대답을 근데 진짜 기다리는 거죠. 경환님 네. 약간 네. 아이러니한 게 네. 경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거? 들이박는 사람이요? 네. 저 잘 들이박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못하는 게 나는 오빠 같은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이런 말을 잘 못하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플러팅인가? 아닌가? 막 이런. 그러니까 네. 조금 말을 이렇게 하는 걸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네.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방법보단 차라리 그냥 얘기를 하면 나는 너의 이런 면이 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사귀게 됐을 때의 모습까지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나는 너가 이러한 모습이 되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떤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래서 만약 그 사람 되게 당황을 하죠. 100이면 100 다 당황합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좋은 관계를 쌓아왔다면 처음엔 당황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피드백이 돌아옵니다. 그게 진짜 타이밍이 잘 맞으면 그 사람 또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그 모습을 귀엽게 봐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 거절이 되더라도 우리 되게 이미지가 좋게 남아요. 너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이미 솔직하게 다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누구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남자든 여자분이든 아니면
매력적인 사람이어도 네. 왜냐면 하나의 단계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 단계를 잘 넘어갔었을 때 우리가 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이 원래 초반 단계, 중반 단계, 뭐 이제 결론 단계로 갔었을 때 초반 단계에서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중반 단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썸 기간을 한 2주로 잡거나 3주로 잡았었을 때 네. 한 2주가 지났다. 그리고 한 2번 이상 만났다. 요랬었을 때는 좀 속 깊은 대화를 한번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상대가 뭐 이야기했던 고민 중에서 조금은 대화를 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해서 한 번 더 떠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낮에 하면 안 되죠. 낮에 밤에 하면 안 돼.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일을 하거나 바쁘니까 못 보는 건데 그쵸, 맞아요. 시간대 굉장히 중요해요. 약간 노을이 지고 저녁이 어스름해질 때라든지 아니면 밤늦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거나 나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진짜 다 기억을 해줘.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관심이 있어야 기억을 하는 거지. 관심 없는데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기꾼 아니면 아니겠죠. 뭔가 거짓말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네. 다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관심이 맞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장치적인 게 필요해요. 나만의 장치.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속 깊은 대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항상 저는 뭐 나름의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관계 발전이 잘 되는. 그 다음 관계로 갈 수 있는 게 나도 안정이 돼요. 그쵸, 맞아요. 내가 이야기를 털어놨는데 이 사람이 음. 너무 잘 들어줘. 우리는 결이 맞는 거야. 근데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속 깊은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속 깊은 대화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 이거는 멀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저 약간 거절의 방법에서 그런 거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의 속 깊은 방법은 대화로 안 들어가려고 했던 적.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분명히 밀어내거나 이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럴 수 있네요. 우리가 요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또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또 마법의 고민 해결책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요? 경아님 오늘 이거 처음 열잖아요. 네, 아니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아까 스튜디오 도착하자마자 이거 주시는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선물로 달라고 했는데 아 정말요? 이거는 소품입니다. 어머, 너무 예쁘게 그러면 생겼어. 제가 두고 하면 경아님이 열어주시고 한번 해석해 주세요. 네. 두고 왜 떨리지? 뭐가 나왔을까요? 뭐야. 저 약간 대박인 것 같아요. 좋은 점괘가 나왔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고 해석 한번 해주세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이루어진대요. 지금 보혜님은 간절해요. 그쵸. 우리가 이 간절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워딩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자임에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썸남한테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 점괘를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거는 제가 아까 뭐 하지 마세요 보배님 막 그 접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 점괘를 보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24살이고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냥 표현하고 좀 기다려도 보고.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고 제가 그냥 하나 덧붙이자면 네.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곳이 어딜까요? 아까 동아리였잖아요. 동아리잖아요. 네. 도움을 받을 사람들 있어요. 어.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잘 안 될 때는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혼자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동아리라는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또 조언을 구해보고 아니면 그 오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확신을 하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할 땐 뭘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됐네요. 오늘 뭔가 이야. 사연을 얘기하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뜨는 얘기도 하고 다른 썸도 얘기하고 뭐 거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니까 보배님이 듣고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지금 근데 또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의 싸움이 잘 되지 않아서.
네, 충분히 어떤 마음이신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불안함을 없애는 것도 결국에는 후회가 남지 않는 나의 어떠한 것, 선택. 네, 그런 것들이 한번 딱 경험이 되고 딱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순간,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야 그 감정이 이제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상상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음, 이루어지지 않거나 뭔가 안 됐었을 때 계속 걱정하거나 불안하는 감정. 근데 우리는 겪어보면서 그 감정들을 하나씩 소거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되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